최근 일부 대기업에서는요, 인재를 찾기 위해서 미국 등 해외로 직접 나가서 찾는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세미 씨,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가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참 씁쓸해요. 왜 국내에도 인재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요. 왜 해외까지 나가는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강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도 예전에 회사에 재직할 때 네. 뭐 실제로 미국이나 중국에 나가서 채용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왜요? 이유는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국내에는 인재가 없나요? 인재가 없다라기보다도 그 인재의 종류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역량을 보유한 사람이 때로는 해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연구개발 쪽이라든지 개발자 측면이라든지 그러한 좀 이공계 위주로 채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채용을 하기보다는 해외 법인이나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계열사에서 직접 현지인들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이렇게 인재를 채용한다고 해서 뭐 국내에 있는 인재들을 덜 뽑는 거냐, 물론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약간 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예 뭐 파트가 다르니까 너무 약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꾸준히 준비를 잘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행이네요. 파트가 일부 겹치는 직무가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해외 나가서 뽑을 정도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뭐 인정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 수준의 그런 부분들, 경력자라든지 예. 뭐 석박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전혀 영향이 없겠네요. 전혀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체감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게 아니고 영역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네, 그래요. 뭐 또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를 캐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봐야겠죠? 네, 김삼동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예정이고요.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8세, 지원 기업은 SK하이닉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LG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직무라고 합니다. 경력을 보면요. 학점은 3.42, 토익 880, 토익 스피킹 인터미디어 3, 연구소 인턴 4개월, LG 디스플레이 연구소 아르바이트 4개월, 삼성 서비스 센터 아르바이트 2개월. 고민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이나 스펙은 제외하고 프로필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SK하이닉스에 지원했던 김삼동 학생의 자소서 프로필을 확인해 봤습니다. 강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자전기공학 전공자로서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나름 이제 관련된 산업 내에서 좀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좀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구개발 직무 지원자로서 학점에 대한 부분이 뭐 엄청나게 낮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챌린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원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뭐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자 쪽, 특히 이제 전기 쪽 관련된 뭐 기사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전공 교과목에 대한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한다라든지 뭐 그런 최소한의 어떤 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구 개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좀 직접적인 부분들을 더 쌓아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고민부터 해결해 볼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하려는데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이나 스펙은 제외하고 프로필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불안할 때가 좀 있거든요. 어떨까요? 이 장단점이 좀 있는 게
일관되지 않은 이력을 기재하게 되면은 챌린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너는 내가 봤을 때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애인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쪽에 왔니? 등등등 이런 챌린지를 받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기재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어쨌든 지원하는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판단은 우리 지원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력이 아니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야 이제 또 그런 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공통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재해라. 단 기재해라. 역시나 그걸 왜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나마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왜 도움이 되는지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도 자소서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 소식 가져왔습니다. 일부 시장 조사에서 디램 가격 하락 같은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상태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올해 예정된 수조 원의 투자를 변함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영원하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강쌤? 제가 감히 네. 이 산업의 이제 그런 존재를 이렇게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단기간적으로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반도체가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 중에서 영원한 산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반도체라는 분야 자체가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계속해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공급이 초과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가격이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럼 공급을 좀 줄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수요가 넘치면서 가격이 굉장히 또 올라가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 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디램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다음 사이클에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한번 세팅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또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혹시 뭐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질문은요. SK 하이닉스에 광탈을 한 뒤에 바로 SKT에 지원해도 될지 SK 그룹 내 중복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어떤가요? 이거 일단은 이제 케바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SK는 내년부터는 전부 다 계열사 이제 수시 채용으로 넘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까지는 일단 같은 시점에 공채 비스무리한 전형을 진행할 때는 계열사 간 중복 지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그룹이 공채를 하는 시점 외에도 자발적으로 이 수시 채용을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사팀에 전화를 때리셔야 돼요. 그리고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근데 웬만해서는 같은 시기에 진행할 때는 그룹사마다 채용 공고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뭐 SK 하이닉스에서 한번 광탈을 했는데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 지원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좋으니까 되는 이유를 찾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3번.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인데요.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무엇입니까? 창의성이라든지 그 협력할 때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보이는지를 좀 보려는 질문이 아닐까요? 약간 딱 창의성. 네. 창의성은 잠깐 저도 한 표 던져볼게요. 네. 강쌤, 세미 씨의 답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창의성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뭐 기업의 어떤 혁신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이제 남들과 어떠한 협력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뭐 그런 것도 맥락상으로는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문단이고요. 첫 번째 문단, 첨삭 렛츠고 해볼게요. 일단은 경청과 공감, 선제적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 향상.
소제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나 소재를 담아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AS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 응대 회원증 발급 업무를 하던 때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두 갈씩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상황 설명부터 넘어갔거든요. 가급적이면 이게 전체 글자 수가 꽤 길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떠한 좀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도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이제 소제목이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신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달에 저는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전체 5점에서 3.5점으로 평균보다 살짝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 살짝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당시 고객분들의 불만에 관심이 없었으며 이건 주어가 지금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거 문장을 좀 정확하게 쓰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당시 고객분들의 불만에 관심이 없었으며 단순 행정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인지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줘야 선제적 문제 도출이라는 조건을 좀 더 부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볼 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맞고요. 또 자, 우리 지원자는 어쨌든 그 뭐 정규직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업무를 했는데 5점 만점에 3.5점이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자기 역할과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더 끌어올리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지원자가 계약직이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좀 잘해보려고 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은 어떤 개선의 의지는 있긴 있구나 뭐 그런 거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본인이 이미 5점 만점에 4점을 넘겼어. 평균 이상이야. 근데 이왕 하는 거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선제적인 문제 도출인 거지 평균보다 못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는 나름 그런 걸 좀 얘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어떻게 바꿨습니다라고 해서 뭐 아이디어를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잘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 부분은 뒤에 광탈의 원흉 그 부분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문단을 첨삭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문항에서 제시한 남다른 아이디어가 선제적 서비스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뭐 남다르다, 색다르다라고 그래도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남다른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예. 원래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이디어의 어떤 차별화가 제가 봤을 때 좀 평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좀 굉장히 차별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내가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하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문제점을 되게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굉장히 적합했던 아이디어여서 기발하다. 그런 논리를 좀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은 조금 지금 이 상태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평범하다. 네. 평범하다. 그럼 첫 문단에서 요것만 고치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자소서가 될 수 있었겠다 싶은 그런 문장이 있을까요? 이미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선제적 문제 도출 단계에서 주어를 명확히 해서 이게 이제 본인만의 문제였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우리 조직에 있었던 문제였던 것인지 그거를 조금만 더 부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미리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경청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인지 공감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인지 그런 디테일한 본인만의 업무 노하우 등이 반영되셔야 됩니다. 아하. 소제목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처음에 딱 느낌이 네.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뭔가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 소제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또 좀 더 좋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역할을 두 분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경청과 공감, 선제적 서비스도 고객 만족 향상이거든요. 소제목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두 분한테 힌트를 조금 드리면은 네. 경청과 공감이라는 건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 뒤에 선제적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만족 향상했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선제적 문제 도출, 원인 분석, 아이디어 실행 보완 이 세 가지가 지표인데 평가 지표인데 네. 이건 아이디어에 집중돼서 나온 그런 소제목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선제적인 문제 도출, 그러니까 주인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고객 만족 향상을 했다. 이런 측면을 더 제가 좀 뭐랄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건 좀 길잖아요. 예. 이런 느낌이 들도록 두 분이서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참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예, 잠깐만요. 아예 좀 다른 식으로 임팩트 그쵸. 있게 그럼요. 합축을 시켜도 되겠죠? 그럼요. 그 줄임말 안 됩니다. 줄이고 있었는데. 쉽지 않군요, 오늘은. 네. 소제목인데 자꾸 길어져 쓰다 보니까 일단 오케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예 이런 경청 공감, 뭐 선제적 서비스 이런 말을 다 제외시키고 느낌을 넣어봤어요. 나의 문제를 알아야 고객의 문제가 보인다. 내가 공감해야 고객이 나에게 공감한다. 오, 좋은데? 네. 일단 일단은. 도미 씨, 세미 씨. 저는 고객 니즈 철저히 분석해 고객 만족 향상. 임팩트. 일단은 뭐 두 분이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고객 니즈를 파악한다는 건 이제 원인 분석에 해당되는 행동이 맞고요. 아까 이제 의미를 부여했던 것도 요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당신이 지금 지표를 3개를 얘기했는데 그걸 다 너무 길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둘 거냐에 따라 가지고 지표를 하나를 반영하셔도 되고요. 2개를 믹스하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에 이제 자신이 좀 어필하고자 하는 거를 좀 임팩트를 더 살려서 소제목을 만드는 게 좋겠군요.